안녕하세요. 인성과 창의성 담당 양병무 교수입니다. 요즘 밖에 나가면은 볼 게 많습니다. 또 꽃도 많이 피었고, 봄에는 이미 산수유꽃이 피었고, 목련, 개나리, 그리고 요즘에는 벚꽃이 많이 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봄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봄은 보다는 뜻이 왔습니다. 겨울에는 볼 게 많지 않은데 이제 봄이 되면은 어떻게 이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이래서 볼 게 많기 때문에 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또 인성과 창의성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 앞에다가 행복한 인성과 창의성 이 말을 넣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왕 공부하면서 행복한 인성과 창의성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각자 위치에서 한번 힘찬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언에서 이게 논어를 한 구절씩 소개를 했는데 지난주에는 근자열 원자래,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이 찾아온다 이 뜻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결리사의 견의수명, 그러니까 이익을 보거든 정의를 생각하고 또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목숨을 던져라 이렇게 하는 또 공자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 하나씩 논어를 보다 보면은 어느덧 학기가 끝나면은 10개 이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 결리사의 견의수명 이 말은 안중근 의사께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다음에 여순 감옥에 계시면서 붓글씨를 써가지고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안중근 의사께서 이걸 붓글씨로 썼기 때문에 이것이 더 유명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오늘은 3장 정직과 신뢰 그리고 4장 배려와 존중을 공부하는데 먼저 정직과 신뢰 이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란 무엇인가? 정직한 사회, 공정한 사회, 신뢰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란 무엇인가? 이거는 미국의 마이클 샌델 교수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인데 특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렸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한국에서 오히려 저자도 놀랬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100만 부 이상이 팔리는 초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이 이만큼 많이 팔렸다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의에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아직 정의가 정착되지 않을 정도로 관심이 많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정의 문제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정의는 정말 이렇게 올바른 하나의 기준이 되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참지 못한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공정한 데 관심이 많습니다. 정의는 원래 개인적인 덕목이었는데 이게 사회가 복잡해지고 이익이 첨예화되면서 갈등이 커지자 사회적인 성격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자, 정의란 무엇인가? 무슨 한번 공통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인데 모든 사람에게는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이걸 존중해야 됩니다. 나의 자유와 권리가 중요하듯이 상대방의 자유와 권리가 중요합니다. 또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아름다운 삶을 누리는 또 내 필요한 최소한의 자원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서 또 정부에서도 이렇게 이 어려운 가정에 경비를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정의 차원에서 시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에 대해서 정직한가 아니한가 이 부분은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은 또 일본과 함께 2차 세계대전에 책임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패한 후 독일은 지금까지 과거의 나치 정권에서 저질렀던 그런 만행에 대해서 정직하게 사과하고 철저하게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왼편에 있는 사진을 보면은 독일의 수상이 폴란드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사죄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독일은 역사적으로 철저하게 반성하고 그리고 이렇게 자주 이렇게 반성하고 또 이거를 천명하는 반면에 일본은 어떻습니까?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또 전범들을 안치해 놓은 신사에 가서 수상에 참배를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어서 또 이웃 나라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는 이렇게 지금 정직의 문제를 다루면서 정의란 무엇인가 또 역사에 있어서 얼마나 정직한가를 봤고 이 부정행위에 이제 끌리는 문제 한번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정행위를 조금씩 할 때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이게 점점 자기를 합리화하게 됩니다. 한번 예를 들면은 대학 기숙사에서 냉장고에 다른 이렇게 이 냉장고에 있는 것들은 다 자기 소속이 밝혀져 있는데 콜라캔과 현금 다발을 넣어놨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기숙사에서 보면서 콜라캔은 이렇게 가끔 집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현금은 집어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콜라캔은 이건 좀 뭐 가져가도 괜찮다 이런 생각하는 반면에 현금은 가져가면은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확실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원칙을 가지고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부정행위 이런데 왜 끌리는가? 부정행위의 밑바탕에 깔리는 기본 성향을 세 가지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경제적인 동기에 따라서 사적인 이익과 공적인 이익이 충돌할 때 생깁니다. 공사 이익이 충돌할 때 공적인 이익이 앞서면은 이렇게 부정행위를 안 하게 되는데 사적인 이익이 커지게 되면은 이제 부정행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감정과 이성 사이에서 감정의 유혹이 클 때 또 부정행위에 휘말리게 됩니다. 셋째는 자기 기만,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위로를 하고 합리화시키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이렇게 정직하지 못한 거, 부정행위 이런 거 할 때는 이런 성향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안중근 의사 앞에서 논어에 소개를 했는데 우리 안중근 의사가 이렇게 서예로 쓴 공자님의 논어의 말씀 결리사의 견유수명 여기서 결리사의 이익을 보거든 이익 앞에서는 뭐를 생각하는 거죠? 정의를 생각하라. 결리사의 2500년 전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역시 이익에 끌리게 될 때 사적인 이익에 끌리게 될 때 그럴 때 한번 정의를 생각해 보라 이런 얘기가 하나의 규감으로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정직함을 지키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이유를 파악하는 일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소한 잘못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관행을 깨뜨리고, 과거의 잘못을 그만두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여러분들이 지금 뭐 기초적인 문제지만은 한번 우리가 정직, 정의 이런 차원에서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이런 마음의 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정에 대해서 한번 정의란 무엇인가 했고, 그 다음에 공정성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공정성을 얘기할 때 아주 이렇게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읍참마속이라는 말이 있는데, 읍은 울다는 뜻이고 참은 목을 벤다는 뜻입니다. 마속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제갈공명이 부와 마속의 목을 울면서 벼었다는 데서 나온 고사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제갈공명이 우리 자기가 아끼는 부와 마속이 있는데, 이 마속이 군유를 얻어가지고 참 처벌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제갈공명은 마속의 목을 울면서 베었다, 이런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기준에 근거해서 일을 처리한다는 뜻이죠.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읍참마속, 한자 말이지만은 이렇게 자주 인용되고 또 나오는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신문을 보거나 어디 가다 보면은 읍참마속, 또 사극에 보면 자주 나오는 이야기니까 귀담아 들으면 되겠습니다. 동기부여는 공정성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공정할 때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공정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먼저 분배의 문제에서 공정성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분배는 희소한 자원을 배분할 때 이거를 어떻게 나누어야 되느냐 하는데, 세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형평성의 문제인데, 이 형평성은 투입 수준에 비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형평성,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가 이렇게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은 자기가 노력한 만큼 가져가는 겁니다. 두 번째, 균등성은 투입 수준에 다를지라도 똑같이 배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회주의에서 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필요는 투입 수준에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서 나눠진다는 이 세 가지 공정성의 개념이 있는데, 특히 형평성과 균등성, 이거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서 중요시했던 덕목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들이 보듯이 어느 한쪽만 가지고는 이렇게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평성과 균등성을 조화롭게 활용하는 것이 지금 국가에서 하고 있는 복지정책,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정성은 절차의 공정성이 있습니다. 절차의 공정성은 뭐겠습니까? 이게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공정하냐,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결과는 과정이 공정해야 된다, 절차가 공정해야 된다, 이런 점에서 한번 공정성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질문을 보면은 사과 한 개를 두 사람이 공정하게 나눌 수 있는 방법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사과 하나를 놓고 어떻게 하면은 이 사과를 공정하게 나눌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공정에 나누는 방법. 자, 그 방법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나누는 사람과 그리고 고르는 사람을 달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과를 자르는 사람이 나중에 선택하고 자르지 않은 사람이 먼저 선택하게 되면은 공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르는 사람은 아주 공정하게 자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리고 선택하는 사람은 나중에 선택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절차가 공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이제 지난 2주 동영상에서 피자를 가장 공정하게 나누는 방법이 있는가, 이런 동영상을 봤습니다. 이 동영상에서 보았듯이 공정하게 나누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은 미국의 철학자 존 롤즈의 무지의 장막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때 동영상에서도 이 무지의 장막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무지의 장막이 무엇일까요? 장막을 쳐놓고 안에서 이제 모르는 상태인데,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 재산, 신분 등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내리는 결정이 가장 공정한 것이라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블라인드 면접이 있는데, 블라인드 면접은 면접 보러 온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면접보는 그 자리에서의 느낌을 가지고 평가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지의 장막에 있을 때 공정하게 될 수 있다.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신뢰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직과 신뢰인데, 신뢰는 한자를 보면은 믿을 신자입니다. 한번 믿을 신자를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람인자 플러스 말씀 은자입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말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은행일치, 정직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뢰는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신뢰는 신뢰를 구축하는 데는 또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신뢰는 한 번 형성되기는 어렵지만은 이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에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또 이 신뢰에는 개인 간의 신뢰 그리고 조직 간의 신뢰의 두 측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조직에서 신뢰,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도 그렇고 이제 여러분 취업을 해서 나가면은 기업에서도 조직의 신뢰가 있어야 그 조직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신뢰가 있는 조직은 높은 성과를 내고 또 조직이 안정되고 구성원들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뢰의 속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신뢰가 있을 때 정말 성과의 속도가 높아진다. 신뢰가 없으면은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신뢰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물건을 살 때도 어떻습니까? 짝퉁. 우리가 짝퉁을 보면은 신뢰가 적은 거죠. 그래서 믿을 수 있을 때는 이렇게 비용이 적게 들지만은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은 오히려 비용이 많이 든다. 속도가 떨어진다. 신뢰는 이렇게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선진국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신뢰가 쌓여 있는 사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신뢰가 형성되는 과정은 먼저 인식 단계. 서로 이제 만나가지고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단계가 이제 인식 단계. 그리고 탐색 단계는 이제 거래를 쌓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거래가 이제 지속적으로 되면은 확장 단계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이 확장 단계 들어가서는 이제 어느 정도 몰입 단계에 들어감으로써 신뢰는 공고해집니다. 그러나 이 신뢰도 항상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지 또 중간에
어떤 잘못을 하게 되면은 소멸 단계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신뢰 형성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조직 내 신뢰 구축의 필요성, 여러분 이렇게 이 신뢰가 조직 내에서 이루어진 게 중요하다는데, 조직 내에서 신뢰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또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성과가 있고 그 성과는 성실한 행동을 바탕으로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서 정직과 신뢰 문제를 함께 다루었습니다. 3장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있다가 4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